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도시된 큐레이터 최강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쇼츠 강의를 들려드리는 어반 브레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이지요. 오늘의 주제는요, 도시된 뉴딜과 홍보 마케팅입니다. 아마 도시된 관련돼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현직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도시생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를 통해서 얻고 계신가요? 아마 첫 번째는 대한민국 1번 넘버 원 도시락 유튜브 채널 도시락 읽어주는 오빠를 통해서 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도시락 정보 체계, 도시락 종합 정보 체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얻거나 아마 뉴스를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현장 지원 센터, 도시락 대학을 통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내 도시락 지원 센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고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생 지원센터의 어떤 홍보나 어떤 자료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문을 이끌어내는 우리 센터에 대한 소개 이런 관련 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된 지역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현재 거주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을 한번 예제를 들여서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마 도시생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천안이라는 지역을 이제 도시생 관련돼서 한번 문의를 한다던가 뭐 선진지 겨냥 문의라던가 뭐 아니면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한다 해서 딱 이제 검색을 해보겠죠. 쭉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게 딱 나올 겁니다. 천안시 도시생 지원센터 검색을 딱 하게 되면 요런 창에서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제 쳐봤더니 천안시 도시생 지원센터를 쳤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도시재생 두드림 센터가 뭐냐면 천안시 도시재생 지원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매입했던 건물에 이 5층에 도시재생 지원 센터가 있어서 나오는 거고 실제 연계된 거는 여기 도시재생 지원 센터와 여기 마을 공무원 남산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와 여기에 첫 번째로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그럼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두 개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천안시 도시행지원센터 기초센터죠. 여긴 현장센터예요. 자, 보시면 현장센터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여기는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죠. 041-417에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천안 같은 경우는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 있지만 여기는 이제 위탁 운영을 줘서 지역의 기업에서 여기는 위탁 운영 받아서 어떤 촛불 만드는 이런 공간을 더 무게중심을 더 쓰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현장지원센터 연락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같은 사무실에 쓴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 현장 지원센터 담당하는 코디님 관련된 자리 번호를 넣는 게 맞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여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락을 하겠죠. 쭉 전화로 하겠지만 전화도 하겠지만 대부분 뭐죠? 홈페이지나 이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죠. 일단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여기는 보시면 천안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여기 보시면 거리뷰가 돼 있고 여기 사진이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안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플레이스라는 정보에 아무도 지금 관리를 하지 않는다. 어떤 관리? 제가 이제 요걸 뭐라고 말하면은 미디어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예를 들면 뭐 맛집을 검색한다고 볼게요. 그럼 맛집을 검색했을 때 여기에 딱 정보가 잘 나와 있고 해야지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이 공간이 어떤 걸 팔고 사람들은 어떤 후기를 듣고 야, 여기는 이런 걸 운영하는구나를 통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지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비춰지는 이 간판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미디어 작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사진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거리뷰로 되어 있다는 건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우리 센터를 검색해 보시고 여기 안 돼 있으면 요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지금 사진은 한 장밖에 안 돼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 맛집 검색해 보시면 여기 사진이 999장 이상인 경우들이 맛집의 경우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진들이 또 관리를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여기 사이트가 있길래 한번 딱 쳐서 이제 클릭을 딱 해봅니다. 클릭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는 요런 결과가 딱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접속해 보세요. 제 오늘 지금 바로 실시간 하면은
기초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초센터면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약 70만의 어떤 시민이 살고 있는 작지 않은 충남의 수부 도시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는 센터에서 지금 사실 이렇게 주민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천안시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천안시 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봐서 이제 예제로 삼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들어갈 줄 알고 딱 봤는데 사이트에 연결할 수가 없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리노베이션 한다던가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상업을 하시는 상점에서는 그렇게 띄어놔요. 이 사이트를 하나 딱 빼서 지금은 뭐 공사 중이다 아니면은 리노베이션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이제 앞에 보여드렸듯이 여기 전화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화한 거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방문도 쉽지 않은 형태에서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왜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온라인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이 전혀 안 나와 있던 건데 제가 찾아서 찾은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공식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더니 주소는 똑같죠. 최신 게시물이 2021년 11월 17일 이제 저도 함께 참여했던 도시생 대학입니다. 요 프로그램을 또 운영했던 연구원님이 굉장히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해서요. 안성에서 지금 뭐 이사장님도 하고 계시고 협동조. 근데 지금 나오셨어요. 뭐 개인적 사연 때문에. 그래서 역량 있는 분이 계실 때는 쭉 관리가 잘 되시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지금 몇 달이죠? 지금 3월이 돼가니까 한 두세 달 정도는 업데이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야, 11월? 뭐 아무것도 안 하나? 이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알리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는 이제 강의로 제가 해드려요. 제 철원에서도 했었고 뭐 광명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전달해 드리는데 예전에는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뭐 그게 그림이 될 수 있고 텍스트도 될 수 있고 영상도 될 수 있죠. 매체도 예를 들면 다양한 매체가 될 수도 있겠죠. 미디어라는 것들은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미디어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디지털 간판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맞겠네요. 제가 이제 명칭을 제가 조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디지털로 해야 되는 디지털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운영이 못 된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모드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드 홈페이지는 아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장점 알려드리면 일단 무료. 두 번째는 뭐냐면 모바일라이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홈페이지라고 하면 모니터에서 보는 이렇게 웹상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것들을 모바일처럼 보면 깨지거나 작게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모바일에 적합화된 딱 그 형태로 또 해줘요. 그리고 블로그처럼 그냥 간단하게만 수정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한 1시간, 2시간만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1시간, 2시간 정도만 쫙 설명서 보고 그림 파일 딱 준비해서 하면 모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장 지원센터에서 아직 이게 없다라고 하면 한번 운영해 보시면 되게 좋고요. 검색했을 때 노출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카톡이라던가 페이스북, SNS, 인스타, 네이버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1차원적으로 수집하고 2차원적으로 검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여기서 더해서 유튜브 창에도 검색해보고 영상도 검색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도시생 사업을 제가 만약에 처음 공부하고 이런 사업들에 관심이 생겨서 하면은 우리 지역을 검색해보고 우리 지역에 대한 다양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네이버라던가 유튜브 검색해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도시생 사업들이 진행되어 있구나. 그 다음 인식한 다음에 어떤 좀 용기가 생겨서 가는 거지.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렉트로 우리의 활동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 왜 그러냐? 제가 도시생 대학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몇 개의 이제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죠? 원래 했던 사람들 1기부터 7, 예를 들면 1기부터 10기까지 있었다. 1기부터 10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중이 반복돼요. 근데 여기 1기랑 10기랑 다를 수밖에 없죠. 왜? 1기에서 2, 3기까지 열심히 한번 이제 열정을 갖고 들었던 분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첫인상이 되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그럼 그 프로그램이 결국에 많은 참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되려면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홍보가. 그러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당연히 홍보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새로운 뉴커머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사업들이 홍보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천안 도시재생 사업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홍보는 지역 뉴스, 인터넷 뉴스예요. 그러면 뉴스를 또 보면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사이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온다?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런 SNS 활용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왜 홈페이지가 되게 중요하고 뭐 전화도 있고 문의도 하겠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뭐 음식을 시키는 것든 숙박을 하든 그다음에 현장에 가더라도 비대면으로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이해하게 하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대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되고 이런 세대에 살고 2, 3년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확 다가오면서 MZ 시대에는 콜포비아라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야, 전화로 문의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도 그래요. 전화로 그럼 아예 안 해야지. 아예 괜히. 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콜포비아라는 현상이 놀랍게도 20, 30대 MZ세대의 70%가 요거에 사실은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메일로 하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 텍스트나 외부로 비춰지는 이런 SNS 활동과 홍보,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들을 계속 노출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 현장 오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도지행 사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청년분들이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시작점은 우리가 어떤 작업들? 바로 어떤 디지털 정비 사업부터 하는 게 시작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정비 사업의 첫 시작은 네이버의 플레이스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의 플레이스. 그래서 관련된 어떤 플레이스 교육, 그 다음에 페이스북 운영, SNS 활용, 인스타,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도 제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 커리큘럼 중에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냐? 보령이 있습니다. 보령. 보령이라는 지역은 마을 미디어 사업단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단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활동을 하세요. 제가 보면 잠깐 활동하는 거 아니야? 유튜브 채널 검색해 보시면 그 영상이 뭐 엄청난 퀄리티나 뭐 전문가가 편집한 영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보성이 다양하게 담고 있는 영상들이 많고요. 주민분들이 한번 검색했을 때, 이 정보들을, 저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나도 같이 해볼 수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줘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걸 지금 활용하고 있냐면 밴드를 활용해요. 밴드. 밴드는 일단은 약간 폐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어떤 홍보 수단이라는 거예요.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보가 자연적으로 공유되어지고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50명 조금 넘더라고요. 참여자분들이. 자, 지금 천안시의 인구가 70만입니다. 그러면 50명이 물론 이제 그 사업 구역지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최소한 몇천 명의 주민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기 위해서는 밴드는 추후에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던가 어떤 이런 운영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지고 여기서 참여해서 가둬놓는 형태, 그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하는 형태는 굉장히 좋으나 사실 새로운 뉴커머들이 들어오는 방식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 그러니까 미디어, SNS의 선택 방식도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이제 디지털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예요. 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이제 운영으로 가게 됐고, 그러면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실제로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뉴커머들이 들어오고 그게 거버넌스를 확장함으로써 발전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적인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간판 정비 사업, 우리가 이제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상에서 굉장히 간판을 동일하게 깨끗하게 하는 뭐 아트테리어 비슷한 사업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도시행 지원센터에서도 올해에는 이런 뭐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미디어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약간은 이제 미디어 같은 영상 같은 경우는 보령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텍스트나 이런 정보들은 홍천 도시행 지원센터 블로그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셔서 우리 현장에서도 기초에서도 이런 정보가 얼마나 우리 주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지를 인지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나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도시문화 아카데미 도시생 큐레이터 저에게 한번 문의를 주시면 교육 커리큘럼은 다 짜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활용도 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청년들 대상으로 하냐? 아닙니다. 제가 철원에서 해봤는데요. 철원에 계신 분들, 참여자분들의 연령대가 60 이상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여율도 높으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든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한번 교육을 받으시면 이거는 우리 도시생 사업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의 삶의 어떤 다양한 사업과도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도 그다음에 내 발전으로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포괄적으로 왜 홍보 미디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방법적인 방법론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 도시등 브레인을 운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